안녕하세요. 저는 AP서치 헤드헌팅 회사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명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AP서치에 입사하기 전에 저는 미국계 회사, 미국계 제약회사인 한국얀센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헤드헌팅 회사에서 팀장을 맡아서 채용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강의도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경희대학교의 취업과 창업스쿨이라는 2학점짜리 과목을 맡아서 지금 올해부터 강의를 시작한 겸임교수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팀빌딩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팀빌딩의 과정과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 세션이 그 팀빌딩의 핵심 요소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창업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그 창업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팀원을 또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또 원하는 목표가 다르거나 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잘 안 되고 이러면 그 창업한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들 겁니다. 따라서 창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조직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5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스펙테클하라.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과거에 이제 학력, 학점, 영어 점수, 그리고 대회 점수, 대회 활동 점수 등 우리가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용의 핵심의 가치로 이제 두고 채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헤드헌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회사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과거로 돌아보면 한국 사회가 과거에 대기업 위주의 성장 주도 전략을 가져다 왔었던 그런 나라였다 보니 그 대규모 상하반기 공채 문화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 스펙을 중요하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창업을 앞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벤처 회사다운 그런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펙을 태클을 걸라는 의미로 제가 스펙 태클 하라라는 말로 첫 번째로 좀 뽑아왔는데요. 스펙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 제가 아까 그 레빈의 그 모형에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우리가 그런 스펙보다는 인성과 태도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창업하는 회사의 조직의 유연성이라는 것, 그 조직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속함과 그런 어떤 날렵한 몸집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계속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그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기업과 같은 딱딱한 그런 문화, 그런 문화를 또 가져오는 채용 문화에서 탈피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하고 좀 더 빠른 효율적인 팀 빌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유연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한국의 많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펙을 더 이상 중요하게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죠. 이미 다른 기업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게 사실 기업 개개인,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업무를 임하는 태도가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첫 번째 세션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독일의 심리학자 예시를 드렸었죠.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기도 한 레빈이 많이 강조를 했던 게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저 또한 헤드헌팅 회사에서 그 한국의 첫 지사를 설립하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 그 채용 의뢰를 받게 되면 채용을 할 때 저희가 주로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외국 본사에 있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바로 퍼스널리티입니다. 개인의 인성 그리고 애티튜드 그 2가지 태도죠. 그 2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의 어떤 학력이나 어떤 그들의 영어 점수 이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그들의 인성과 태도를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을 먼저 면접을 저희가 사전에서 먼저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마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스펙보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예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중요성을 아주 실감했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기존의 정권이 국민과의 불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조직이 그리고 국가의 그 존폐가 많이 갈리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업도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인성이 아무리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런 개개인이 있을 수 없듯이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은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업자라고 할지라도요, 본인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부심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부심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팀원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본인이 창업주다라는 것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팀의 구성원이라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을 낮추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의사결정 속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사실.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때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갈등이나 문제 같은 것을 해소하는 데도 커뮤니케이션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소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라인상에 수시로 언제든 회사와 조직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거는 웬만하면 익명으로 되는 게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60도 다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360도 다면평가는 뭐냐면 보통의 기업들은 매니저가 팀원을 평가도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팀원이 매니저를 평가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상급자가 하급자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직적인 문화를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외국계 회사가 실제 이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업자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공동의 목표 설정을 공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은 본인의 어떤 비전과 목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한테 공유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팀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될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본인이 설정을 했으면 반드시 이제 구성원 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 공유된 목표가 과연 얼마나 달성이 되었는지 그런 스테이터스는 반드시 한 달, 분기, 반기, 1년 단위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팀원 개개인의 이제 R&R을 공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R&R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Rol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본인의 역할과 그 역할에 주어지는 책임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는지를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창업하게 됐을 때는 업무 범위가 중구난방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일이 잘못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회피하게 되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거는 뭐 너 잘못이다. 서로 그러다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우리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통 R&R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통용이 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그 롤과 그 리스판시빌리티, 그 책임의 권한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유를 한다면 조직이 좀 더 업무 각각의 조각 퍼즐도 더 잘 맞춰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는 지속적인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팀 빌딩의 핵심 요소로서 정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마지막 요소인데요.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회사이고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죠. 그럼 개인의 발전이 없으면 조직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따라서 효율적인 팀 빌딩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리더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구성원분들한테 그 동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 모티베이션을 시켜주는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첫 번째는 그 개개인이 세운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보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기준이라는 건 사전에 이제 체계적으로 미리 세워두셔야 나중에 서로 그 분쟁의 요소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한 회사가 이제 성장할 때마다 그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뭐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구성원들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관련 분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참석을 굉장히 독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 관련해서 정부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나 돈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성원들을 자기 개발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능력 함양에 대한 것은 개인의 그 투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은 직원들한테 있어서 본인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는 결국 조직의 이제 전체적인 성장으로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5가지로 우리가 팀 빌딩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팀 빌딩의 실제 성공 사례인데요. 그건 다음 세션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